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됐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월요일장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월요일장의 이 급락 때문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시장의 하락 원인은 딱 하나다. 그 이유는 결국은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다음부터 주가는 다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눈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정형외과를 가지 않아요. 안과에 가서 이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도 중요한 건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히 알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난 월요일장 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화요일장을 보게 되면 월요일장의 급락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걱정했던 건 이거예요. 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파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선택은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월요일장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사실 그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평일날에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주말을 통해서 이 강한 어조로 보복에 대한 조치를 경고를 했었죠. 서리빠치는 보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 민감하게 월요일장이 반응했던 거고요. 자,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 월요일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과 주가에 대한 어떤 괴리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북 리스크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유부터가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대북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스페코나 빅텍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당시에 주가가 상한가에 마감을 했던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코도 그렇고 빅텍도 마찬가지고요. 아직까지 주가는, 스페코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오늘도 23.67%,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늘도 24%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코로나19라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대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장 과연 누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 시장,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계속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했던 내용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 사실 이번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을 빼고 누가 수익을 벌었을까요? 사실 파생상품 쪽에서 외국인들은 수익을 벌었겠죠.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강연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끝까지 잘 버텨서 주인공이 되시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분들은 결국은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국내 증시만 유독 많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말에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를 보세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의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결국 국내 코스피 지수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거기다가 이 나스닥 지수를 보세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다우존스 지수보다 더 많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만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증시는 어떨까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게 되면요, 역시 일본이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충격이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죠. 자,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게 또
중국 지수가 되겠죠. 상해종합주가 지수. 자, 상해종합주가 지수에 보면은 이제 하락폭은 사실 하락폭 대비했을 때 상승폭이 크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무역 분쟁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하고 해외 증시하고 비교할 때 국내 증시만 올라온 건 아닙니다. 해외 증시까지 다 같이 올라왔던 이 반등이었고요. 특히나 강했던 거, 미국 증시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만 따로 우리나라 증시만 올라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결국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분석이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물옵션 만기일 날 이때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물옵션 만기일 날은 충격 없이 잘 지나갈 것이다. 근데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선물옵션 만기일 날 결국 충격이 있었다. 그런데 선물옵션 만기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롤오버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흔들렸던 거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 후반에 쭉 올려줬습니다. 결국은 선물옵션 만기일도 충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라는 건요. 결국 올라갈 때 항상 굴곡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지난해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올라왔지만 결국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계속 굴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최근에 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이 안에서 첫 번째로 굴곡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올라올 때 굴곡을 주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옵션 만기 전에 그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저희는 일단 현금을 일부 수익 실현해서 확보해 놓고 있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상황 보고 매수를 할 거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포지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물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매매를 좀 기다리시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월요일장부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이 충격은 이번 주에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장 분위기가 상승으로 잘 잡혀준다면 월요일장 매매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물량들 쉽게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지나왔던 것처럼 또 후회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 하락의 신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시장 분위기 보면서 매매에 가담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해서 좀 길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